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2달 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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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1분기 끝났죠? 예, 예. 예. 경제 상황 총체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뭐 청취자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이 체감상으로도 좋지 않고 예. 지표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지표는 좋은데 체감은 안 좋다 예.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일단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기재부도 하고 한은도 하고 예. KDI도 하고 그러는데 다 지금 다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원래 2% 언저리 하고 있다가 지금 한 1.5% 정도로 예. 한 0.5% 내리고 있고 그게 뭐 내리는 이유가 이제 뭐 워낙 다 안 좋기 때문에 예. 예컨대 뭐 내수가 안 좋다. 내수라고 하는 건 이제 소비하고 투자인데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이제 나눠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건물 뭐 기계 사고 뭐 예. 이런 이제 설비 투자가 있고 그게 예. 아니고 이제 뭐 새로운 건물 짓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예.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낮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조금 부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죠. 건설 투자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역선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소득을 버티는 게 사실 수출 수입이거든요. 예. 근데 수출은 계속 늘기는 하는데 그 성장세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전년 같은 기로 하면은 수출 마이너스다 이제 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나아질 예. 가능성이 안 보이고 더 안 좋은 거는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환율 큰일이죠. 환율 큰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제 수출 수입에 일단 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잘 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로 다 반영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부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면은 대기업들이 그걸 이제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타격을 입죠. 예.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부자재 가격 올려가지고 납품 단가를 대기업에 좀 올려달라고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 관계가 뭐 제값받기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충격을 중소기업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다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서민들한테 전파가 좀 되게 되는 거죠. 예. 아까 교수님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다. 해야 될 일이 뭔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뭐 경제학자들은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재정이 역할인데 이제 경제와 이제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는 조금 이제 뒤로 빠져 있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이제 가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차이점을 좀 메워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어떤 표현 쓰냐면은 이 그 물웅덩이에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가장자리부터 마르거든요. 그래서 중상층 서민 이제 취약계층들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뭐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안이했습니다. 안이하고 뭐 이럴 때부터 뭐 어렵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신속 집행이라는 걸 했거든요. 우리가 좀 돈을 먼저 쓸게.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양을 늘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방치한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이 지점에서 약간 이게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고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지금 난리인데 이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화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뭐 관심 있으니까 다 열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특이하게 미국 국채 30년 물입니다. 30년 만기짜리 국채에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경제 수석할 때도 이제 미국 채권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 팔겠다 그래 놓고서 다시 산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만기가 기니까 바로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요. 들고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대부분의 수익은 이제 사실은 환율 차에서 환차액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재부의 수장, 경제부총리 외환 당국이거든요.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을 방어하거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최소한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기가 막히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저희가 좀 더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게 사실 기가 막히죠. 사실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우리 주식에 내가 공매도 친다 막 이런 거거든요. 떨어지면 그렇죠. 내가 돈 먹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기가 막히죠. 그 직원들이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경제 전망을 해서 30년 미국 국채 산다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경제적 그냥 선택이고 판단이겠죠. 근데 경제 수장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이 고위공직자 재산 그 공개되는 사이트에 들어가 다 기재부 관련도 다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미국 국채를 직접 산 사람은 요 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통 미국 국채를 산다 그래도 그분들도 미국 지금 경제가 환율이 굉장히 한국 돈이 싸질 거라는 걸 예상은 많이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재부 직원들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하고 반비례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내일 자본이득을 먹겠다 이제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그 부총리만 안 건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건 뭐 해도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당국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총책임자가요. 총책임자가 기재부 이 관료들 중에서 이렇게 산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아, 그것도 다 보셨군요. 다 열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더라도 보통 미국 국채를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펀드에 돈 집어넣고. 근데 직접 투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샀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상품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분 직접 산 것 같다. 그리고 해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우리 애기 뭐 자식들 유학 보낼 때 달러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산 거다. 이제 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직접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언제 샀는지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그때 가면서 샀으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최성호 부총리가 나와서 그때 환율 시장이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F4 회의를 방어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때 가면서 그때 미국 시장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 채권 시장. 그때 샀으면은 진짜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언제 확인된 건 아니고 막 혹시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작년 6월 달쯤에 샀으면 얼마큼 수익률이 났을까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요 채권이기 때문에 요 쿠폰이라고 하는데 그 정해진 이자를 주거든요. 그거 먹고. 근데 환차 손이 이제 1,300원대였는데 지금 1,460원 되거든요. 요렇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 자본이득 계산하지 않더라도 연율로 한 18%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연율이 지금 2, 3%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제 2억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18%니까 돈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 몇 천만 원인데 그것도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분이 사실은 한 40억 원 정도 자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건 한 기사인데요. 지금 확인된 건 아니고. 작년 중순에 미국채를 매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해명 같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 이런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작년 중순에 매입했다고 쳐도요. 그러면 18% 정도 나옵니다. 그 2억이면 4천만 원이면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게 주식으로 그렇게 번 분들 많지 않을걸요? 왜냐면은 이제 들어보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기재부가 한 250조에서 6조 되는 그 기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환 방어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컨대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사실은 개입을 하고 올라가는 걸 좀 천천히 올라가고 하는 내리거나 이제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400원대이다가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뭐 그러니까 당선되면서 1,400원대가 되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이게 뉴 노멀이다. 우리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 올라가는 걸 용인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명백한 이해상충 아닌가요? 이해상충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거래소 직원이다. 그럼 국내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정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는 사람도 뭐 다수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법으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우리 법 외에 도덕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공무원이요. 그것도 기재부 한국경제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에 이게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경제 관련된 정보가 다 일로 모이는 건데 법에는 없더라도 그럼 최소한 거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이 임직원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윤리 수준은 되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사더라도 한국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걸 사셨어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먹히면은 자신의 재산은 까먹고 정책 방향이 엉망이 되면 자신의 개인 재산은 먹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이거를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회사의 임직원한테 스탁 옵션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거 주는 이유는 너가 회사가 잘 돼야지. 회사가 잘 돼야지 네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이 물론 이분들 국채도 사셨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국채를 다 사지. 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망할 때 난 손에 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특히 경제수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관계 이 종사자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과장 시절에 증권 관련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보려고 이 경제수장이시고 재산도 지금 공개한 거 꽤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몇십억이면 뭐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정도 재산인데 2억 정도를 굳이 그 경제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거기다 투자 말이 나오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경제학자한테 해석을 부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또 그 정도 되니까 또 그 정도 자산이 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사는 거라고요? 저희 같이 그냥 뭐 은행에 예금 넣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잘 사는 건가요? 큰 돈 벌 일이 없죠, 사실은. 이렇게 과감하게 가야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전 답변이 더 기가 막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은 처벌하려고 만든 거니까 사실 법의 아주 안쪽에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본 눈이 있는데 너무 과감했다. 어느 날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은 야 불법 아니면 되는 거잖아. 야, 돈 버는데 다 니네도 돈 안 벌어? 이런 태도는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곤란하고 민망합니다 정말. 탄핵 발의가 됐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요. 자, 탄핵 말입니다. 탄핵이 우리가 뭐 지금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GDP 킬러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뭐 벌써 이제 아까 소비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예측했을 때 보통 한 요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GDP가 한 0.5에서 한 0.6 정도 내려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올해만 계산한 거고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 부채가 한 6,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뭐 100원 정도 오르면은 뭐 상당히 이제 우리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계엄하고 뭐 최근은 조금 낮았지만은 한 뭐 2달 정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이 뭐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 우리 우리 시가로 한 1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게 뭐 그런 거 고려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GDP 대비 한 5% 정도 우리가 손해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외국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 뭐 영어 타짜 보면은 뭐 무슨 뭐 한 끗에 무슨 5억을 태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경고하려고 계엄령하려고 여기다가 GDP 5%를 태운 셈이 되니까 진짜. 경고에 5% 태웠군요. 예, 경고한다고 5% 태워. 그러니까 경고도 아니었지만 예, 경고도 아니었지만 치더라도 경고에 5%를 GDP 5%면은 진짜 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타짜도 그런 타짜고 농담도 좀 하기가 민망한데요. 예. 자. 추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르는 가장자리부터 빨리 부어서 채워야 되는데. 근데 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던 거는 뭐 1월 달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을 여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했기 때문에 그 반영 다 못했어요. 그래서 1월 달 추경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한 10조 정도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추경보다는 신속 집행이다. 예산을 빨리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사실은 뭐 듬성듬성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추경 편성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안 한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제 4월 가까이 돼가지고 1월 달에 필요한 규모 10조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늦기도 했을 뿐만 아니고 규모도 너무 작다. 이거보다는 한 뭐 빨리 해도 15조에서 20조 가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